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갑득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헌데 그가 사는 마을에 처녀는 없고 과부만 셋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과부 셋이서 갑득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야, 갑득아, 일하느라 힘들지. 어여와 이것 좀 먹고 해. 갑득이가 일하고 있는 들판으로 과부 안성댁이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점심으로 굴비와 갈비를 구워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힘들게 뭐 이런 것을 가져왔어? 그것도 굴비와 갈비라니 너무 무리한 것 아뇨? 아, 네가 잘 먹어야 건강할 것 아뇨. 그래야 달밤에 나도 좋고. 아따 참말로 안성댁은 나만 보면 그 생각뿐이요. 야, 그건 그렇고 너 요새 순이네 만나고 있냐? 아니 왜 그런 것은 묻고 그려? 서로 그런 것은 묻지 않기로 했잖요. 아, 그래도 궁금해서 그렇지. 아 서로 비밀은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니 안성댁도 비밀은 지켜주더라고. 갑득이가 밥을 다 먹자 안성댁은 입을 삐죽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갑득이를 혼자만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지요. 흥, 내 기어코 갑득이는 내 것으로 만들고 말 것이야. 그날 오후 일을 마친 갑득이는 씻으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헌데 우물가 바로 옆 과부 순이네 집에서 수박 깨는 소리가 들렸지요. 뭔 일인가 싶어 궁금해진 갑득이는 담장 너머로 순이네 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순이네가 귀신같이 갑득이를 보고 불렀지요. 야, 갑득아, 이리 와 나 좀 도와줘. 수박이 안 깨진다. 아따 또 시작이구먼. 잠시만 기다려보더라고. 순이네 집으로 들어간 갑득이가 단번에 수박을 쪼갰습니다. 그러자 순이네는 환하게 웃으며 수건으로 갑득이의 땀을 닦아주었지요. 어휴, 우리 갑득이는 뭐래도 든든하구만. 일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어여 수박 좀 먹어봐. 순이네는 잘 익은 수박을 갑득이에게 주었습니다. 갑득이는 땡볕에서 일하느라 갈증이 나다 보니 앉은 자리에서 수박 한 통을 다 먹었지요. 그러자 순이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득아, 너 정도면 나 같은 여편네 하나쯤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뇨? 아니 또 그 소리요? 아침에 그 소리 하려고 또 참깨로 수박을 깼슈. 아, 그려. 아까 낮에 안성댁이 새참 들고 가는 건 내가 다 봤단께. 내가 안성댁한테 질수야 없지. 그리고 이따가 저녁밥해서 들고 갈 테니 기다려. 오늘은 안 돼. 일하느라 피곤하단 말이요. 옴매 참말로 어째 나만 멀리하는 것 같단 말이야. 왜 그려 내가 싫어진겨? 아니 누가 싫다고 했는간 피곤하다고 했지. 아, 그게 그거 아니냔 말이요. 아무튼 오늘은 나도 피곤해서 안 돼. 갑득이가 돌아가자 순이네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요즘 들어 갑득이가 자신만 피하는 것 같았지요. 아니, 갑득이가 안성댁한테는 나긋나긋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어찌 나한테만 쌀쌀맞은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때 순이네 집을 지나던 세 번째 과부 곰순댁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허, 저 두 년이 갑득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먼. 그렇다면 나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암만. 내일 밤은 내가 갑득이 좋아하는 삼계탕을 가지고 갑득이 방을 찾아가야겠어. 갑득이는 내가 만들어준 삼계탕이 제일 좋다고 했구만. 곰순댁은 안성댁과 순이네가 갑득이에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밤 삼계탕을 만들어 갑득이를 찾아갔지요. 갑득이 안에 있는감? 곰순댁 소리에 갑득이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또 무엇을 들고 온 것이요? 아, 요즘 갑득이가 땡볕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 삼계탕 좀 만들어 왔구만. 아 그려. 그럼 어여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곰순댁은 방으로 들어가 갑득이에게 삼계탕을 밥상에 차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갑득이는 삼계탕을 맛있게 먹었지요. 역시 삼계탕은 곰순댁이 최고요. 곰순댁 삼계탕은 먹어도 물리질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역시 갑득이에게는 내 손맛이 딱이야. 그러니 나를 집안에 들여놓기만 해봐. 그럼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이구만. 아 곰순댁 손맛이야 나도 잘 알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지. 헌데 너무 서두르지 말더라고.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구만.
나쁘지 않긴 뭐가 나쁘지 않아. 안성댁과 순이네가 갑득이한테 달라붙을 때면 내 마음이 허공에 구름 떠가듯 불안불안하구만. 그러지 말고 얼른 나와 합치는 게 어떻겠느냔 말이야. 마음이 다급해진 곰순댁은 늦은 밤까지 갑득이를 붙들고 설득하고 협박도 해보았습니다. 허나 갑득이는 꿈쩍을 하지 않았지요. 늦은 밤이 되어서야 곰순댁이 돌아가고 갑득이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인들이 챙겨주니 좋긴 한데 왜 마음이 불편한 것일까? 갑득이는 과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챙겨주니 좋기도 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날 늦은 아침까지 잠을 자고 있었지요. 어젯밤 맛있는 삼계탕을 먹고 배부른 갑득이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지요. 야, 갑득아. 어여 안 일어나고 뭐여? 마당에 돗자리 펴놨다. 사골 국물에 곰탕을 끓여왔으니 어서 나와서 먹어봐야. 아니 그런데 갑득이가 일어나기도 전에 곰순댁이 곧바로 뒤따라 들어왔지요. 아니 안성댁은 아침부터 일도 안 나가고 갑득이 집에 무슨 돗자리야? 아, 나야 갑득이 주려고 곰탕을 가져왔지. 그러는 곰순댁은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나는 갑득이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왔구만. 어여 상 펴봐. 밖이 소란스럽자 갑득이가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침부터들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아, 어여 이리 와 앉아 곰탕 좀 먹어야. 너 주려고 내가 만들어 왔지. 야 갑득아 곰탕이야 언제라도 먹고 싶으면 먹을 수가 있지만 전복죽은 다르지. 내가 귀하디 귀한 전복죽을 끓여왔으니 전복죽부터 먹어봐. 그런데 그때 순이네가 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따 시방 나만 쏙 빼놓고 다들 여기 모여 있구만. 그렇게들 살지 말더라고. 야 갑득아 내가 너 주려고 장에 가서 꽃등심을 사왔구만. 그러니 오늘 몸보신 지대로 한번 해봐. 아니 시방 뭔 소리야?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 갑득이는 곰탕부터 먹어야 해. 뭔 소리여. 구하기 힘든 전복죽이 우선이제. 아 인연들이 지금 뭐라는 것이야. 제일 비싼 꽃등심이 먼저지. 뭐여? 인연이 제일 늦게 와서는 어디서 새치기 하려는 것이야? 옳거니 잘됐다. 다들 모인 김에 오늘 아예 결판을 내보자고. 아 그만들 혀.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운랴? 그러지들 말고 이왕 이렇게 푸짐하게들 차려왔으니 다 같이 앉아서 나누어 먹으면 되겠네. 갑득이 말에 과부들은 찍소리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온 음식을 상위에 골고루 차려놓았지요. 그러자 밥상에는 평소 구경도 하기 힘든 곰탕, 전복죽, 꽃등심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자, 나 혼자 다 먹지 못하니 서로들 나누어 먹어보자고. 갑득이와 세 과부는 한 상에 앉아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은매 순이네가 언제 이렇게 솜씨가 늘었대? 전복죽 맛이 아주 일품이구만. 아 연마을까지 가서 두 손 싹싹 빌고 배워왔구만. 그런데 안성댁 곰탕도 참으로 맛나네 그려. 과부들은 언제 싸웠냐는 둥 금세 풀어져 깔깔거렸습니다. 그날 아침은 마치 갑득이의 생일 잔치 같은 분위기였지요. 아니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득이가 산에서 나무하고 돌아와 보니 마을이 완전 쑥대밭이 되어 있었지요. 갑득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르신을 붙들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말도 말게 도적대가 들이닥쳐 곡식과 재물을 모두 빼앗아 갔다네. 헌데 이번에는 사람들도 죄다 잡아갔다네. 그 말에 갑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깊은 산중 마을이라 가끔 도적대가 나타난다는 말은 들었었지요. 그런데 갑득이가 마을에 오고 나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간 것도 처음이었죠. 아니 그럼 순이네 안성댁 곰순댁도 모두 잡혀갔나요? 그렇다네. 늙은 우리들만 남겨두고 마을 사람을 모두 잡아갔다네. 그렇다면 그 산적들이 언제 어느 쪽으로 갔남요? 한 2시경쯤 서쪽 능선 쪽으로 갔다네. 그렇구만요. 이 몹쓸놈들 같으니라고. 어쩌려고 그러나 이번에 온 자들은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네. 그 수만에도 몇 배가 되었고 도적들이 창검까지 들고 있더군. 염려 마셔요 어르신. 제가 마을 사람들을 구해오겠습니다.
갑득이는 집으로 돌아와 벽장 속에서 검을 꺼냈습니다. 그가 산골 마을에 정착한 후로 처음 꺼내보는 검이었지요. 한때 그는 이름을 날린 흑호라 불리던 검객이었습니다. 밤에 검은 그림자처럼 나타난다 하여 흑호라 불렸지요. 흑호가 나타났다 하면 반드시 누군가 사냥을 당했기에 흑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헌데 그가 사랑한 여인이 자신의 정적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지요. 하여 그는 복수를 마치고 아픔을 이기지 못해 검객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들어와 정착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도적들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잡아가자 흑호는 다시 검을 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검을 잡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또 다시 검을 잡게 되는군. 검객 흑호는 검집에서 칼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러자 칼날은 날카롭게 서 있었지요. 칼을 다시 검집에 집어넣은 흑호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쪽 능선을 따라 도적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지요. 안개가 자욱한 산속은 금방이라도 산짐승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발자국을 추격하며 도적들의 흔적을 계속 따라갔지요. 그의 눈은 사냥하는 맹수의 눈처럼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움직임은 검은 호랑이처럼 아주 민첩하고 빨랐지요. 그렇게 몇 개의 산등선을 넘자 불빛이 흘러나오는 도적대들의 움막이 보였습니다. 저곳이 도적대들의 야영지로군. 흑호는 몸을 낮추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다 보니 불침번을 서는 초병을 뺀 나머지 도적들은 모두 움막 속에서 잠들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움막 속에는 도적들에게 잡혀온 마을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안성댁과 순인의 곰순댁도 있었지요. 아이고 이놈들 우리를 어쩌려는 것이냐. 우리 이러다 갑득이도 못 보고 죽는 것 아니여? 참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안성댁은 갑득이만 찾는구만. 쉿, 조용들 혀. 도적들이 우리를 잡아다 놓고 뭔 짓을 하려는지 걱정이구만. 그런데 그 순간 움막 입구를 지키던 초병 하나가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너 누구냐?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초병이 목을 움켜쥐고 쓰러져 버렸지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초병도 순식간에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정광석화 같은 찰나의 순간에 입구를 지키는 2명의 초병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는 바로 흑호라 불리던 갑득이었습니다. 검객 흑호는 어둠 속에서 나와 움막 쪽으로 향했지요. 그의 칼날은 바람처럼 지나갔고 그럴 때마다 초병들은 소리 하나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는 단 한 번에 한 명씩 도적을 정확히 쓰러뜨렸지요.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이 갇혀있는 움막을 지키는 초병들까지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순간 움막의 문이 벌컥 열리고 흑호가 불쑥 들어왔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칼끝에서는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요. 아니 갑득이 아니오. 그런데 그 칼은 뭐야? 아니 위험하게 이곳은 어떻게 왔어? 아니 못 들여. 갑득이가 왔으면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벼. 어서들 나가자고. 쉿, 조용히 하고 조용히 밖으로들 나오시오. 아직 자고 있는 도적들이 많소. 새 과부와 마을 사람들은 갑득이를 따라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보초 서던 초병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도적들 소굴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거구의 두목과 도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큰 체구의 두목은 여러 산적들과 도적대들을 통폐합한 도끼불패라는 자였지요. 그는 수백 명의 도적대를 거느리고 전국을 돌며 약탈을 일삼는 아주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오호, 내가 그 흑호라는 검객이란 말이냐? 너의 전설이 허풍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직접 보다니 영광이로구나. 사람들을 보내주면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하, 이놈이 웃기고 자빠졌군. 오늘 내 놈의 실력 좀 확인해봐야겠다. 악명 높은 도적대의 두목 도끼불패는 등 뒤에서 2자루의 도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대한 바람소리를 일으키며 흑호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렇게 숨막히는 검객 흑호와 도적대 두목 도끼불패의 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쇠끼리 부딪히는 불꽃이 여기저기서 일었습니다. 도적들과 마을 사람들은 숨막히는 그들의 대결을 지켜보았지요. 흑호와 도끼불패는 서로를 노려보며 한치의 틈도 없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검 하나 들고 나한테 덤빈 놈은 내가 처음이다. 내 놈 제법 배짱은 있구나. 내 목숨을 거두지 않으려 일부러 봐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쯤하고 조용히 물러가라. 나는 내 놈들에게 원한이 없으니 마음 사람들만 무사하면 된다. 내 놈의 건방진 그 생각을 다시는 못하게 해주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목 도끼불패는 흑호를 향해 도끼를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흑호는 살짝 몸을 피했는데 두목의 도끼는 커다란 나무에 박히고 말았지요. 그 순간 흑호는 귀신 같은 솜씨로 두목의 남은 도끼자루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흑호의 칼끝은 어느새 두목의 목을 겨냥하고 있었지요. 흑호의 날카로운 칼끝에 두목의 목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며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지요. 아니 저게 진짜 우리 갑득이 맞아? 이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질 않는구만. 그러게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질 않네. 수박 깨줄 때랑은 완전 다르구만. 그래도 싸워서 이겼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요. 갑득이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만. 내가 기침만 해도 내 놈의 목은 떨어질 것이다. 부하들을 모두 물리거라. 천하의 도적대 두목 도끼불패가 흑호의 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듣던 대로군. 확실히 보통은 아니야. 전설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여봐라. 모두 뒤로 물러나고 마을 사람들을 보내주거라. 알겠소, 형님. 도적들이 길을 열어주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산을 내려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모두 풀어주었으니 산채에서 나와 술이나 한잔하면서 이야기나 해보면 어떻겠소? 내 기니 그대에게 할 말도 있어.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흑호는 두목과 산채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두목의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튀어나왔지요. 흑호, 자네의 칼솜씨는 듣던 대로 정말 대단하더군. 내 지금까지 수 없는 고수들과 싸워봤지만 자네만한 자는 없었네. 허나 내가 너와 자리를 마련한 건 자네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말해주려 함이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몇 년 전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다고 알고 있겠지. 그렇다. 난 그녀의 처참한 시신을 보았고 그녀의 복수를 마친 뒤 이곳 산골마을로 들어왔지. 헌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겠느냐. 흑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두목을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한 일이거늘. 죽은 여인은 내가 사랑한 여인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흑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내가 사랑한 여인 세화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조선의 권력자가 가두어 놓고 있지. 그게 정말인가? 그런데 내가 어찌 아는 것이냐? 두목은 씁쓸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권력자의 하수인이 한때 나와 절친이었지. 그놈이 술에 취해 흘린 말을 내가 우연히 들었다. 그럼 그 권력자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두목은 소리 낮춰 흑호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한대군이야. 그리고 그의 뒤에는 좌의정 김한수라는 자가 있지. 흑호는 그 이름을 듣고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좌의정 김한수라면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였지요. 그런데 좌의정 김한수가 어찌 그녀를 붙들고 있단 말인가? 김한수는 그녀를 통해 내가 속해 있던 조직을 찾으려 한다. 그녀를 붙들고 있으면 언젠가 내가 나타날 것이라 믿고 있지. 아니 그자는 나를 찾아서 무엇하려 한단 말인가? 그 자들은 이한대군을 내세워 왕을 바꾸려 한다네. 아니 그것은 역모가 아닌가? 그렇다네. 그 자들이야말로 실로 무서운 자들인 게지. 그 자들은 세화를 통해 자네를 끌어들이고 영모의 자네의 검을 앞세울 계획이라네. 흑호는 두 눈을 질끈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말에 두목은 흑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김한수의 창고에는 막대한 재물이 있다. 우리가 너와 함께 그 자를 영모로 무너뜨리면 자네는 사랑하는 연인을 우린 재물을 챙기는 것이네.
그 말에 흑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토록 사랑한 세화가 살아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지요. 좋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김한수 그자의 목숨을 거두는 일 따위는 두렵지 않다. 헌데 자네는 나를 끌어들이려 일부러 마을 사람들을 잡아온 것이냐? 하하, 이제야 알게 되었군. 도적질이야 항상 하는 일이지만 우린 사람을 잡아오진 않지. 헌데 이번에는 자네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네. 그리 되었던 것이었군. 그날 밤 흑호와 두목 도끼불패는 서로의 술잔을 부딪히며 술을 마셨습니다. 허나 김한수 그 자는 간교한 데다 아주 영악한 자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은 것 아니겠는가? 우리 둘이 손을 잡으면 못할 것도 없네. 그렇다면 먼저 그자들이 세화를 어디에 가두었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네. 그건 내가 알아볼 테니 그동안 자네는 몸을 잘 숨기고 기다려 주시게나. 알겠네. 자네의 소식을 기다리겠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두 사람은 술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흑호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지요. 흑호가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특히 세과부는 앞다투어 그의 곁을 차지하려 난리였지요. 아이고 멋져불어. 우리 갑득이가 참말로 사내 중에 사내였구만. 오늘부터 내가 직접 매일 밥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어. 무슨 소리야? 갑득이는 내 손맛을 제일 좋아해요. 삼시세끼 내가 차려주고 말 것이야. 둘 다 물러서. 갑득이는 내가 챙겨줄 것이구만. 그나저나 이제 갑득이가 있는 한 우리 마을은 도적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자넨 우리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마을 사람들은 갑득이의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은 성실하고 착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갑득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화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지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산속으로 들어왔지요. 그녀가 살아있다는 말에 흑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좌상 김한수가 함정을 파놓고 흑호 자신을 잡으려 한다는 말에 신중해야 했지요. 흑호는 안타깝지만 두목 도끼불패의 소식이 올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불쑥 들어왔지요. 누구시오? 나요 안성댁. 아니 누가 보면 어쩌려고? 실은 내가 어제 도적들끼리 나누는 말 속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단께. 무슨 말이오? 그 도적 두목이 흑호를 도와서 큰일을 벌일 거라 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해서 찾아왔구만. 그때는 흑호가 누구인 줄 몰랐지만 알고 보니 갑득이 자네였구만. 도대체 도적대 두목이 뭐 때문에 자네를 끌어들이려는 것이야. 걱정돼 죽겠구만. 그건 헛소문이여. 안성댁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시오. 암튼 너한테 뭔 일이 생길까 걱정이여. 무슨 일이 있어도 갑득이는 우리 마을을 떠나면 안 되네. 알았으니 그만 걱정하더라고. 며칠 뒤 두목이 보낸 자가 흑호를 찾아왔습니다. 두목께서 알아보니 세화라는 여인은 김한수의 비밀 별장에 감금되어 있다고 했소. 그 말에 흑호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 별장은 어디에 있다고 하던가? 한양 외곽 금계산 아래라 했소이다. 금계산이라 두목에게는 그곳에서 만나자 전해주시오. 알겠소. 두목께서도 자네를 그곳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셨소. 전령이 떠나자 흑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구름 사이로 세화의 얼굴이 보였지요. 세화 그 얼마나 고생이 많소.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내가 데리러 가겠소. 두목의 전령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마을 안악들이 부산을 떨며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전복죽이면 갑득이가 기운 좀 내겠지? 또 그놈의 전복죽 타령인가? 적어도 꽃등심을 먹어야 힘을 쓰제. 아니요. 갑득이는 내 삼계탕이면 100명도 거뜬히 이긴단 말이요. 여인들은 흑호의 방 안에 음식을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다들 그동안 정말 고마웠소. 아니 그게 뭔 소리여. 꼭 어디 떠날 사람처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생겨 잠시 마을을 떠나야 하오. 그 말에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마을을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성가시게 해서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오. 중요한 일이 있어 며칠 한양에 다녀와야 하오.
한양이라고. 멀고 험한 길인데 혼자서 괜찮겠어? 걱정들 말고 잘들 있으시오. 나는 꼭 돌아올 것이요. 과부들은 안 된다며 흑호를 붙들었지만 그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흑호와 두목 도끼불패가 한양근교 금계산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자네 여인을 구할 준비는 되었는가? 난 준비되었소. 나도 모든 준비를 마쳤네. 내가 데려온 100여 명의 정예병은 10명 몫을 하는 자들이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별장 쪽을 주시했습니다. 별장 주변에는 김한수의 호위 무사들이 깔려 있었지요. 두목 도끼불패의 수신호가 떨어지자 10여 명의 그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호위 무사들을 하나둘씩 처리해 나갔지요. 흑호는 그 틈을 타 별장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별장 안을 지키는 호위 무사들을 잽싸게 처리했지요. 흑호는 세화가 갇혀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세화가 흑호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당신은 설마 흑호?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겠지요? 흑호는 눈가가 붉어지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었구려. 미안하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세화를 확인하자 흑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순간 흑호는 다시는 세화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지요. 한편 바깥에서는 혈투가 한창이었습니다. 도끼불패는 두 도끼를 휘두르며 적들을 베어나갔지요. 어서 빠져나가게. 이놈들은 우리가 막겠네. 흑호는 세화의 손을 꼭 잡고 별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좌의정 김한수가 수백의 병사들을 이끌고 흑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이 바로 흑호로군. 내 놈을 잡기 위해 내 얼마나 공을 들인지 알겠느냐? 그런데 내 놈은 왜 나를 잡으려 하는 것이냐? 우린 너 같은 인재를 모으고 있다. 나라를 뒤바꿀 수 있는 인재들을 말이다. 나라를 바꾸다니 그것은 역모가 아니더냐? 너희 같은 자들은 생각이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길을 비켜라.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 놈이 내 수족이 되지 않으면 오늘 내 놈과 세화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너도 살고 세화도 살리고 싶으면 내 앞에 무릎을 꿇거라. 나는 내 놈의 수족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흑호의 말에 화가 난 김한수가 손짓하자 수십 명의 무사들이 흑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흑호는 세화를 등 뒤로 보호하며 검을 뽑았지요. 조심해요. 염려 마시오. 반드시 당신을 지키겠소. 흑호는 번개처럼 검을 휘두르며 무사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도끼불패와 그의 부하들도 가세하여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지요. 이놈들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이거라. 좌의정 김한수의 말에 수백의 병사들이 흑호와 도끼불패 무리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부두목이 이끄는 100여 명의 무사들이 김한수의 뒤를 치기 시작했지요. 김한수를 호위하던 10여 명의 호위무사를 해치우고 부두목은 김한수를 사로잡았습니다. 김한수가 함정을 판 것을 알고 있던 두목은 그곳에 또 하나의 함정을 판 것이었지요. 흑호와 자신이 미끼가 되고 방심한 틈을 타 부두목을 시켜 좌상 김한수의 뒤를 친 것이었습니다. 김한수 내 이놈, 부하들에게 칼을 버리라 명하거라. 아니 도적놈들에게서 어찌 이런 전술이 다 나온단 말이냐? 김한수가 잡히자 나머지 병사들은 병장기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여봐라. 한 놈도 남김없이 꽁꽁 묶어라. 도끼불패의 부하들은 김한수와 그의 부하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한수의 역모 증거와 함께 이들을 이끌고 궁 앞으로 끌고 갔지요. 무엇이라 도적들이 역도들을 잡아왔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이것이 저들이 가져온 증자이옵니다, 전하. 임금은 도승지가 내민 증거들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역모를 꾸민 게 확실했지요. 아니 이것은 역모를 꾸민 게 확실하지 않느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헌데 역도들을 잡아온 것이 도적대라 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임시로 벼슬을 하나 내리면 될 것이옵니다. 벼슬이라 그래 어떤 벼슬이 좋겠느냐? 주상전하의 직속 아멘관 찰대라 하면 저들은 정상적으로 역도들을 잡은 모양이 갖춰지지요.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저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아멘관 찰대를 해체하시면 될 듯 하옵니다. 오, 그래 그리하면 되겠구나. 그리하여 도적대들은 아멘관 찰대가 되어 역적 죄인들을 소탕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들은 포상도 받았지요. 그간 도적질에 대한 사면을 받고 강원도 산간 마을의 농지를 개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도적질을 그만두고 흑호가 살았던 마을에 정착을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흑호의 곁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지요. 아이고 갑득이가 마침내 짝을 찾았구만. 우리 이제 끝났군 끝났어. 그러게나 말이여. 그런데 갑득이 색시가 인물 하나는 끝내주는구만. 온매 꽝 대신 달기라고 도적대 속에도 괜찮은 사내들이 있구만. 그 소리에 갑득이 흑호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는 가슴 아픈 기억도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요. 마을 과부들도 새로운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강원도 산간 마을은 행복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답니다. 옛말에 선은 더디지만 멀리 가고 악은 빨라 보이지만 곧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한 상인은 늘 정확한 저울로 손님에게 바른 값을 쳐주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덤으로 물건을 주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은 그의 진심과 정직함을 믿고 몰려들었고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점차 번창했습니다. 반면 옆가게 장사꾼은 속여서 돈을 더 벌기 위해 저울을 조작하고 상한 물건도 몰래 끼워 팔았습니다. 처음엔 그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문이 나고 손님이 끊기며 결국 망하고 말았지요. 그러니 악행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이 있는 이야기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